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통 하지만, 사건. 예. 네, 하지만 간첩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도를 보면은 이 서남부권 중심으로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서울 보십시오. 시작점은 경남 창원이었습니다. 예, 자통의 핵심 거점이고 2018년 창원 일대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을 합니다. 네. 저렇게 해서 창원에 방산 기업도 많고 정말 중요 산업 기지들이 많잖아요. 저렇게 창원으로 된 거기에서 핵심 멤버였던 사람이 담양으로 또 갑니다. 그다음에 담양에서 전남 전북에서 지부들이 생기면서 시민단체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통일운동 같은 거를 많이 하죠. 그러고 있다가 또 제주도로 가서 반국가단체 히읗 저 뭡니까 저게? 예. 조직원들이 2020년 6월 이후에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맡아서 실권을 장악을 한다. 예. 그래서 당의 명의로 반미 반보수 활동을 한다. 예. 그래서 진보당 제주도당 민노총 제주본부의 내부 정보를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은 내부 정보를 북한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왔다. 예. 지금 자주통일민중전위 자통 우리가 줄여서 자통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한 연계 지화 활동들이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저렇게 활동한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만나고 앙코르와트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접촉을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충북 동지회 사건 기억나시죠? 네. 충북 동지회라고 지금 이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네. 지금까지 5년 동안 간첩 사건으로 잡혀간 사람 딱 4명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 4명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잡은 게 아니라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수사를 시작했던 맞습니다. 사건들 결말을 낸 거고 예. 그 이후로 하나도 진척이 된 게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우리 국정원 대공 방첩 조직이 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수사 결과를 내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런 것도 찍어 누르는 뭐 그래서 저 히읗 기억 히읗 같은 경우에는 한 2017년 18년 이때부터 행적이 나오는데 히읗 기억 히읗이라는 이름 자체는 네. 그 자기들 조직을 숨기기 위한 이름이고 그렇죠. 한길회라고 합니다. 한길회. 예, 아. 한길회라는 것을 자기들이 숨기게 하고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처음에 보도가 됐고 예. 왜 히읗 기억 히읗이라는 이걸 썼느냐? 저 사람들이 디지털 세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네. 암호를 쓰는 수법도 네. 사이버 드보크 수법, 그다음에 뭐 스테가노그래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호와 그다음 북한 지령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드보크 같은 경우에는 그 네. 마약 사범들 던지기, 예, 던지기와 똑같이 네. 직접 만나지 않고 어디다 던져 놓으면은 수령자가 와서 가져가는 식의 네. 그런 식인데 그 이름 자체도 그래서 히읗 기억 히읗으로 해가지고 제주도를 먼저 잡았고요. 제주도를 잡아서 수사를 하다 보니 창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창원을 나봤는데 봤더니 창원이 대박인 거예요. 창원이 사실은 핵심 기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가요. 제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제주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제주 4.3 운동을 정신을 거의 보거나 성역화하는 네.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 의문이었어요. 왜 제주에서 갑자기 저런 게 맞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세졌는데 했더니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자발적인 건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이런 핵심 분자들이 지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움직임이 있었고 그 성공 사례를 가지고서 담양도 가고 그렇게 했던 거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산기지 다 있습니다.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디펜스, 현대 로템. 현대 로템은 탱크 만드는 데잖아요. 네. LIG 넥스원하고 이런 데는 그 방사포 만들고 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제오기술연구본부, 육군종합정비창 이런 데들이 있는데 거기에 얘네들의 핵심 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진보당, 노동당 이런 움직임으로 돼 있었고 네. 이러면서 각종 시민단체 지원금들 나오는 거 마치 세월호 지원금 가지고서 시민단체가 김정은 신년사 학습하듯이 그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5년 동안 수사해가지고도 발표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보면은 2017년에 진보정당 간부가 앙코르와트에서 네. 공작원을 만나갖고 충성 맹세를 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오고 그 전에는 2016년에는 또 베트남에서 만나서 접촉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잡으면은 전부 다 우리는 자생적 운동 조직이다 맞아요.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예. 자생적 운동 조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를 예. 해외 거점을 통해서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사가 실제로는 간첩 수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놈이 간첩이야 해서 덮쳐 해갖고 바로 뭐 한 달 만에 예.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떤 행적을 보이는지 누가 접촉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갖고 오랫동안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어설픈 단계에서 잡아들이면은 다 이게 풀려나요 다 나중에. 풀려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북 동지회 그 네. 사건을 가지고서 계속 엮은 것 같아요. 충북 동지회 사건도 그 청주에서 뭐 자기들 자생적 조직이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혈 썼어 가지고 네.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막 그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절대 저는 자생적인 조직이 될 수 없는 게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시민단체에 있는 계시는 분들의 그 어떤 열정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 이런 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저분들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생계 유지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생계 유지뿐만이 아니라 저걸 하면서 애들 학원도 보내요. 유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그 사람들은 저는 그거 공작금 받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말은 못 하겠습니다면은 모 씨. 대표적인 게 해놓고 또 말 안 해? 아니 사실 제일 얼척이 없었던 게 네.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 네. 윤미향 씨랑 윤미향 씨 남편 사이에 딸이 났잖아요. 네. 그 딸이 음악 첼로인가 전공해가지고 거기 또 첼로인가 미국 유학 가 있었잖아요. 아 맞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네. 음악 레슨이 얼마나 비싸고 악기 그러니까요. 레슨이 얼마나 비싼지는 시켜본 네. 사람들 다 알죠. 우리가 장진 감독 영화인가요? 그런데 영화 보면은 간첩이 고첩이 북에서 남해 내려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생계형 간첩 돼가지고 맞아요. 돈벌이 해야 되고 그러다 돈이 너무 잘 벌려서 자본주의에서 돈 벌고 했는데 또 갑자기 지령 내려오면 또 해야 되고 하는 거죠. 농담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니 그래서 영화도 회사원이라고 예. 북한 간첩이 주인공인 영화 제목이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는 야, 간첩이 어딨냐라는 교육을 사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희가 귀에 그렇죠.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만약에 간첩 얘기를 하면 당신은 아직도 북풍몰이를 하느냐라고 비난을 받았던 냉전적 그쵸? 사고 방식에 찌들어 가지고 네. 아유 꼰대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젊은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은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예. 드니라고 물어봤더니 이것도 뭐 북풍몰이 한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대요. 오히려 지금 20대들은 야 영화에서도 많이 봤고 뭐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없겠어? 라고 오히려 생각을 설득력이 한다는데 있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 얘기를 하면 간첩단 사건 같은 걸 얘기하면 이것은 북풍 공작이다. 낡은 색깔몰이다. 예. 또 김일성 팔아먹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386 중장년 이상층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그 저기 네. 성남지청에 가셨던 분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런 나이대의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 뭐 진보정당 간부다 또 뭐 비서관을 했었다 이런 얘기 보좌관 했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한 40대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았나 활동 범위가 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